자, 이어서 저희 또 지금 민주당의 상황들, 또 민주당의 전략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죠. 주불리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님.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와, 근데 요즘에는 뭐 네. 연일 주불리 네. TV 네. 하시느라고 또 바쁘신 것 같은데 네, 8시에. 밤에는 진짜 또 소통하시느라고 바쁘고 네, 네. 낮에는 이 의정 활동 때문에 바쁘시고 네. 누구 될 새가 없습니다. 네. 낮에 하는 이 일과 시간에 하는 의정 활동에 대해서 또 진짜 보고를 계속 매일매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우리 국민들께 직접 네, 소통하시면서 네. 그럼요. 예.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아주 좋습니다. 실제 지금 내란을 진압하고 네. 새로운 회복하고 성장하려면은 이 민주당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의견을 공유하는 채널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보수는 엄청나게 유튜브 채널이 많은데, 그래서 저녁 8시에 그 저희 라이브를 통해서 네. 이재명 TV하고 같이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주불리 TV의 역할 네.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관심을 가질 테지만 네.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도 주불리 TV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또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주불리 TV 통해서 알게 됐다. 네. 그리고 오마이 TV를 통해서 또 현장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윤석열까지 네. 주불리 TV를 그 홍보를 해줬죠. 홍보 저격을 했는데 사실 오히려 홍보를 해줬죠. 결과론적으로 홍보한 역할이 되죠. 저격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주불리 김병주가 뭐 내란 뭐 네. 음모 또는 내란 네. 선동에 가담했다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윤석열이 네. 그 얘기를 했고 내란 프레임과 네.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네, 네. 그 출발점을 곽종근 이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작이다. 네. 여기서 어떻게 또 뭐라고 또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진실을 알리는 것을 어떻게 공작으로 하겠습니까? 내란 공작, 내란을 한 주체는 윤석열이고 네. 또 공작을 한 주체는 오히려 윤석열이죠. 지금 보면 윤석열 측이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김용현 변호사들이 여인영과 또 뭐 이진우 전 이진우를 수봉사령관. 여러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헌재 나오기 전에 예. 또 수사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작이 되는 것이지. 음. 저는 그때 국방위가 열렸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방위 차원에서 가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 곽 사령관의 그 증언, 네. 그 얘기, 그게 진실이 담겨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국회 네. 증언이나 아니면 헌재 증언을 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의 얘기를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여러 번 확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진실이 뭔지는. 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윤상현 의원이 또 저격을 했잖아요. 네. 이거 고발해야 된다. 시민단체 고발해 주세요. 했더니 여지없이 예. 시민단체가 저를 또 고발을 어. 했습니다. 내란 음모, 뭐 내란 선동, 네. 무슨 뭐 혐의라고 해서 내란 선동 교사 혐의네요. 내란 선동 교사 혐의로 네네. 고발했어요. 네, 시민단체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 메시지 또 윤상현의 네. 이 메시지 그 이후에 네. 정말로 고발이 당해. 네. 민주당의 내란 공작 국민 이름으로 고발해. 이게 윤상현의 네. 발언이었는데 진짜 고발을 당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저격을 하고 예. 김병주 TV에 곽종근이가 나와서 함으로써 내란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내란 공격, 탄핵 공작이 됐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네. 그걸 받아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 고발을 해야 된다. 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고발 사주를 한 거고요. 그랬더니 보수 단체, 시민 단체에서 네. 고발을 한 거죠. 네.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네네. 고발 사주를 윤상현이 한 셈이다. 그렇게 해서 고발이 됐다. 네네, 그렇습니다.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네. 뭐 방귀 낀 사람이 뭘 탓한다고 본인들이 내란을 해놓고 무슨 내란 선동
교사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네.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이제 보이고 그렇죠. 있다라고 네, 네. 최고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그럼 또 여기에 좀 대응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좀 괴롭히겠다 이런 차원의 느낌도 드는데, 네, 그렇죠. 네. 누가 내란을 했는지, 누가 계엄군을 보냈는지, 누가 선관위 국회에 네. 계엄군을 보냈는지는 윤석열도 지금 인정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내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우리가 다 보고 목도하고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네. 김병주 의원, 김병주 최고위원을 고발을 해버렸다. 네. 아,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최고님께서 또 고생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법적인 대응을. 고발한다는 것은 고발 당한다는 것은 괴롭히겠다는 거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 TV를 통해 가지고 이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윤석열까지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국회에서 했던 증언도 있고 네. 헌재에서 나왔다 했던 증언도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바뀐 게 없지 네, 않습니까? 거의 다 일치하죠. 주불리 TV에서 네, 했던 그럼요. 발언도 네, 그렇고. 예, 예, 사실 주불리 TV에서는 예. 네. 차마 세게 얘기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국회에 와서도 진실을 얘기했고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그 내란 선동을 또 오히려 민주당이 하고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남 탓하는 버릇이 아직도 많아요. 네. 마치 뭐 내란을 한 것이 본인들이 해놓고 민주당이 내란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남 탓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어저께인가요 교섭단체 연설 권성동도 그 자리에 계셨었죠. 원내대표도 계속 남 탓했잖아요. 민주당 탓, 네. 이재명 탓. 음, 그 윤석열의 남탓 DNA가 이제 국민의힘까지 퍼져서 국민의힘 전부 대다수가 남탓 DNA를 발동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네, 몸처럼 네, 네, 뭐 네. 같은 기조로 지금 대응을 네,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제 연설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 이름을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네, 18번, 9번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걸 셀 정도로. 그러니까요. 야당 여당이면은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정부와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전부 뭐 이재명 탓, 그다음 민주당 탓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 한심한 거죠. 어제 그래서 저희가 영상도 만들어 봤는데, 아, 18번? 18번 문재인 6번 나왔네요. 네, 네. 이름을 계속 얘기를 했고, 아, 듣고 계시면서 어제 뭐 김동완 의원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거의 반박하려고 좀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참았다. 네. 이재명 대표가 네. 들어주라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 가만히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 참 극한 직업이다 이런 얘기 댓글도 많이 맞아요. 어제 달렸던데. 네, 대부분 예. 분들이 그 전날 이재명 대표께서 연설할 때 국민의힘에서 막 야유하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내일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할 때는 우리가 조용할 테니까 좀 조용해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가급적이면은 야유를 안 하고 참고 이렇게 했죠. 그래도 일부 의원들은 또 참지 못하고. 네, 참지 못하고 하는 분도 있었고, 예. 정 못 참으면 밖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라 해서 저도 잠깐 나갔다가 커피 한 잔 하고 들었습니다. 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들어줄 수가 없었다. 네, 그 정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윤석열의 변론에서 나왔다 했던 얘기 중에, 군이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이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네. 와, 뭐 우리가 이제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인원을 썼느냐 안 썼느냐, 네. 뭐 인원 쓴 게 바로 또 영상이 민주당 그러니까요. 최고위에서 틀어져 가지고 또 확인이 네. 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제는 아예 이제 시민 탓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 모습, 또 야당 탓, 야당이 네. 박수 안 쳐줬다. 이걸로 뭐 삐져 있는 듯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뭐 국회 연설 2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왔을 때 처음에 뭐 악수도 안 받고 뭐 네. 뭐 보이콧하고 했다고 그 서운해서 그럼 그걸 그렇다고 뭐 내란을 저지릅니까? 참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의힘이 해왔던 것이고요. 그때 배경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날리면 바이든 해서 그것이
거기 나오는 의회가 우리 의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도 한 거고, 네. 네, 등등 그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때 보이콧했던 거는 그 전날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분노 게이지가 엄청나게 올랐고 그거는 당연히 항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사를 어떻게 압수수색을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당 탄압으로 보였고 그런 전후 맥락은 빼고 자기 잘못은 한 것은 빼고 그냥 악수 안 하고 뭐 그랬다라는 걸로 저렇게 하는데 네. 옹졸하기 그지 없는 거죠. 대통령은 되면은 전부 다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시정연설 왔으면은 그런 것도 필요하면 사과하고 어제 야당이 압수수색했는데 네.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뭐 하면서 사과도 하고 아하. 그랬으면은 왜 우리가 협조를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실제 처음부터 이제 윤석열이는 야당을 협상의 대상으로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이재명 대표 당 대표는 뭐 하고 네. 거의 만나지도 않고 딱 한 번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렇죠.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야당을 정말 야당으로 대우를 해줬느냐. 네. 그리고 국회의 일당인데 네. 국회를 존중하고 또 국회에 존중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느냐. 이걸 먼저 자문자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탓만 계속 하고 그렇죠. 있는 모습. 네. 일관되게 윤석열이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제는 신원식 전 장관이 네. 나와서 신원식 실장이 나와서 또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계엄할 줄은 몰랐다. 계엄까지는 네. 생각 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그래서 국방장관에서 물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나는 관련이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무관하다라고 항변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작년 네. 3월 말에 대통령과 김용현, 여인영 그리고 그 당시 신원식은 장관이었잖아요. 그때 비상계엄을 언급을 한 거고 윤석열이가 네. 그때 뭐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미 윤석열의 의도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8월 달부터 장관 교체되고 안보실장 갔을 때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저와 김민석, 박선원 의원이 끊임없이 그 비상계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근데 본인은 거기에 발뺌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예고를 했으면은 본인이 좀 더 길을 쫑긋하고 계속 반대하고 했었어야죠. 그리고 그런 사항이 되면 충분히 준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돼 있는데 소극적으로 뭐 그 행동을 안 했다고 책임이 면해집니까? 사실은 네. 안보실장 정도 되면 진짜로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하든가 사표를 던지든가 그 자리에서 그리고 기자회견 하든가 그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아,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네.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안한 책임도 네. 물어야 된다. 한 몸이죠. 사실은 어. 뭐 대통령과 실장 수석들은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참모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이번 비상계엄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본인은 그런 항변을 주장.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그리고 주장을. 또 사실은 신원식은 비상계엄까지 할 인물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요? 뭐 제가 쭉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근무했잖아요. 네, 같이 예를 근무해요. 들어서 신원식이나 한기호 의원은 강성이긴 해요. 대단히 신원식은 붕짝하면서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군인의 기본 자세인 그 국민께 총구리를 들어대는 비상계엄은 반대할 거라고 저는 그래요? 알고 있었고 김용현은 아니다. 그래서 김용현을 경호처장으로 내정을 했을 때 이것은 비상계엄 하겠다라고 그때부터 제가 주장한 경호처장. 거고요. 예. 그리고 경호처장이 국방장관.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국방장관 왔을 때 예, 작년 8월에 바로 제가 비상계엄 하겠다 했었고 아하. 그때도 신원식하고 개인적으로 나눈 게 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임명하는데 두 가지만 안 하면은 나는 반대할 그 뭐 그냥 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은
비상계엄을 안 하는 조건 우려가 가장 큰 것이 그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인사를 용연파 내지는 뭐 친위 부대를 만드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두 가지 정도만 안 한다면야 뭐그 쓰리스타까지 한 사람이니까 군을 이끄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걸 좀 막아달라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신원식 실장한테 얘기를 했군요. 안보실장 가서 해서 중심 잡고 하시라라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당시 신원식은 에이 뭐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지금이 무슨 뭐 비상계엄이냐고 막 손사래를 쳤는데 이미 본인은 대통령한테 이미 그런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또 제가 따졌어요. 예. 아이 뭐 그 경호처장 당시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친위 부대를 만들고 이런 징후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 뭐 자기도 수방사령관 했는데 뭐 경호처장하고 식사도 하고 했다. 그거 일상적인 겁니다 하고 예. 자꾸 방어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제 의식을 좀 깊게 느끼고 본인이 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는 노력을 그렇네요. 했었어야죠. 네, 네. 그렇네요.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신원식의 책임, 신원식의 뭐 역할을 안 하는 그 책임, 네. 이거는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관여를 안 했으니까 면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지휘 책임이나 또는 도덕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네. 되는 거죠. 네, 정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네.